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과학의 김동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별들을 조금 나누어 볼게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별의 특성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를 받아봤고, 오늘은 얘를 가지고 이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나누는 첫 번째, 표면 온도와 색지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색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색지수라는 것은 결국은 사진 등급 빼기 눈 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몰M은 이게 등급인데 밝기 등급입니다. 밝기 등급. 그래서 이 사진으로 보는 등급에서 눈으로 보는 등급을 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색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MP는 사진으로 본 등급이고 MV는 눈으로 보는 등급인데, 이 사진으로 본 등급은 필터, 즉 블루 계통의 B 필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는 비저러블 해가지고 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색지수는 다시 얘기하면 B 빼기 V가 되는 거죠. 그럼 B나 V가 뭐냐? 이것은 필터입니다. 필터. 망원경이나 사진기에 이제 장착을 하는 필터인데, 필터의 종류에는 세 개가 있어요. U, B, V. 울트라 바이올렛, 블루, 비주얼 해가지고 필터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파장대만 투과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영역만 투과를 시킵니다. 그럼 나머지는 투과 안 시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B 필터를 달았다. 그러면은 블루, 즉 사진으로 보는 등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과시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민감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등급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밝기 등급은 낮을수록 밝다는 사실. 등급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 낮을수록 밝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색지수와 표면 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장입니다. 가로축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를 넣어보면 플랭크 곡선이죠. 자, 표면 온도가 높은 아이 같은 경우는 짧은 파장대에서 최고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이거보다 조금 온도가 낮은 아이는 파장이 조금 긴 영역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치면, 여기 이제 필터를 내가 한번 끼워 볼게요. 필터를 끼워 보면 자, 여기서부터 U 울트라바이올렛, 블루, 비주얼 해서 요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보죠. 자, 그러면 고온의 별이다라고 치면, 지금 고온의 별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색칠되는 요 영역이 지금 많죠? 근데 V 영역은 어떻게 돼? 얘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다? B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저온인 얘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저온인 얘는 B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들어오는 영역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근데 V 필터를 쓰게 되면 이 영역이랑 다 들어옵니다. 그럼 요거보다는 요게 더 크죠. 그래서 B 필터를 사용한 저온의 같은 경우는 B 필터를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 B 필터보다. 그죠? 이것이 색지수입니다. 그래서 색지수 B 빼기 V가 만약 제로이다. 제로일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제로다. 그럼 이 별의 특징은 뭐냐면 흰색입니다. 흰색. 이 별은 흰색 별입니다. 흰색 별. 표면 온도가 만K입니다. 다음에 왜 그런지 또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B 빼기 V가 0보다 작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B와 V의 등급을 봤을 때 B의 등급이 작다. 아까 얘기했지만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블루 계열이 더 밝은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블루가 더 많이 돌았어. 아,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고온이다. 고온의 별이구나. 즉 어디가 더 우세하다? B가 더 우세하다. 그럼 또 막 예를 들어서 B 빼기 V가 0보다 크다. 그럼 결론은 다시 얘기하면 B 필터하고 V 필터 봤을 때는 V가 더 작다. 그 말은 얘가 더 밝다. 아, V가 더 작다. 그럼 얘는 뭔데? 아, 저온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색지수를 가지고 표면의 온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게 표면 온도와 색지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분광형으로 이제 나갑니다. 실제로 분광형이라는 말 뜻 자체로 빛을 분산시킨 거예요. 빛을 분산시켜서 나누었을 때 분류한 거죠. 그래서 분광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어를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을 분광형이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을 분광형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피커링과 캐넌이라는 사람이 수소 흡수선을 가지고 수소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A부터 P까지 16개인가? A부터 P까지 해서 수소선이 강하고 뭐 어떻고 저거 수소선을 기준으로 해서 A부터 P까지 나눴어. 피커링과 캐넌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에서 나누고 보니까 뭔데? 표면 온도가 드러났거든? 그럼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시 나누자 해서 나누고 보니까 표면 온도 높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로 나눠지는 이 최종적인 분광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소로 먼저 나눴다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시 나누자 해서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광형이 되는 거죠. 그럼 자, 이 분광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O, B, O, fine, girl, kiss me. 자, 이 분광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흰색별, 색지수가 제로, 표면 온도가 만 K가 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로 비교했을 때 얘가 흰색. 자, 흰색에서 고온 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무슨 색이라고 부르죠? 청색. 그럼 저온 쪽으로 끝까지 가면 이게 무슨 색깔이 되는 거죠? 빨간색, 적색. 그럼 G는 뭐가 되느냐면 노란색. 그럼 사이사이 들어가는 건 뭐냐? 얘는 얘들도 합하면 돼. 청백색. 얘는 황백색. 얘는 노란하고 빨간하고 섞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주황이 되겠네. 주황색이 되겠네.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 색깔로 이제 분광형을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표면의 온도. 자, 아까 전에 흰색인 별 표면 온도가 얼마? 만 K. 그래서 A의 표면 온도는 얼마? 만 K가 됩니다. 그럼 만 K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크다 작다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표면 온도가 더 높고 표면 온도가 더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분광형으로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A형 별이 흰색이고 많겠어. 이마 색지수가 얼마가 돼? 0. 그럼 1로 가면은 색지수가 고온의 별이니까 낮아지고, 색지수가 우리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색지수가 커지겠죠.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방출하는 파장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온 쪽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의 에너지들이 나오고
저온 쪽으로 갈수록 긴 파장의 에너지들이 나온다라는 사실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에 애들이 구분했을 때 수소, 흡수선으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흡수선의 기준을 잡아보면 애들의 흡수선의 분포를 살펴보면 A가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A가 붙어놨잖아. 그럼 얘가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제일 셌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A 같은 경우는 수소의 흡수선이 제일 센 곳. 그러면 좀 더 고온 쪽으로 가면 헬륨의 흡수선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원투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헬륨의 성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G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무거워지는 원소들이 즉 철, 이온화된 철 이거 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 칼슘. 그다음 좀 더 길어지면 이제 분자의 이 스펙트럼부터 나오면서 이제 주로 금속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이게 우리가 수소에다가 원투를 붙여놨는데 얘들이 뭐냐 하면 어디다가 적어볼까? 저기다 조금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칼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다. 그럼 이거는 칼슘 그대로 중성 칼슘. 그러면 Ca2다. 그러면 이온화 한 번 된 거, 전자 빠져나온 거. 칼슘이 3이다. 그러면 이온화 몇 번 된 거? 2번 된 거, 전자 2개 빠져나간 거.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성 헬륨, 이온화된 헬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현재 태양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냐면 태양 같은 경우는 G2에 속합니다. G2.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적어보면 태양 같은 경우는 G2에 속해요. G2에 속하고 얘는 지금 표면 온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6000K. 그래서 5800K 정도. 그래서 얘는 색깔이 뭔 색깔인데 노란색에 속합니다.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뭔데 이온화된 칼륨이 되게 세게 나옵니다. 요게 흡수선이 되게 셉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미 뭔데 별 분류를 다 해버린 거야. 분광형이 이게 다야.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합쳐보면 빛이 들어와. 그럼 스펙트럼에서 애들 분산해서 애들 특징을 살펴볼까? 그럼 색지술로 표면 온도를 측정을 했어. 했는 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흡수선까지 포함시켜서 온도까지 집어넣으니까 요런 분광형이 나는 애들을 분류가 되더라. 이게 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예를 들어 뭐 했는데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지구학의 김동욱이었습니다.